자, 잘 쉬셨어요? 이제 책은 이제 112페이지 정도 피시고, 이제 거기 보면 토지 이동 신청 및 지적 공부 정리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토지 이동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난 일요일 달에도 한번 일반 이동 사유 정리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3월 달에 오신 분도 있어서 간략하게 내용을 압축한 내용을 도표를 보면서 정리할 것이고, 그다음 오늘은 특수한 이동 사유로서 축척 변경이나 등록상 정정이라든가 도시개발 사업들을 실시한 경우에 토이동 신청이 특례에 관련돼서 이런 특수한 이동 사유까지 정리할 겁니다. 우선 토지 이동의 기본 개념, 자 프린트를 먼저 보세요. 프린트를 보시면 3페이지. 자, 토지 이동이란 개념이 토지 표시를 어떻게 하는 거라? 새로 정하거나 또 어떤 거? 변경하거나 또는 말소하는, 그렇죠? 세 가지 다 나와야 돼. 토지 이동 개념 프린트에 써놓습니다. 자, 토지 표시 6가지. 어떤 거? 소재, 지번, 지목, 경계좌표 면적. 이것을 어떻게 한다?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이렇게 개념이 딱 나와야 돼요. 토지 이동. 따라서 소유자 주소 변경이나 소유자 변경이나 토지 등급 변경, 개별 공시지가 변경, 토지 이동에 해당한다 안 한다? 이유는 토지 표시가 아니므로. 토지 표시 6가지 안 들어가 있죠. 6가지 어떤 거야? 소재, 지번, 지목, 경계좌표 면적.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 토지 표시 아닌 것은 아무리 새로 정하고 변경하고 말소하더라도 뭐가 아니다? 토지 이동이 아니다. 이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 거기 뭐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었어요.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뭐예요? 행정구역 명칭 뭡니까? 행정구역 명칭 뭐예요? 예? 소재. 행정명칭보다 소재지. 그러니까 이것은 토지 표시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변동이 생기면 토지 이동에 해당할 수가 있죠? 이건 해당됩니다. 개념상 그렇다는 개념상. 자, 그러면 이 토지 이동의 개념이 이렇다면 토지 이동 사유가 일반적 이동 사유는 지난번에 뭐라고 했냐면 일반 이동 사유라고 했을 때 이건 강학상 붙인 거예요. 실제는 이런 이름이었고 이건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신청 의무와 연결된 걸 일반적 이동 사유. 특수한 이동 사유는 여러분 오늘 배울 거 이것은 신청 의무가 없어. 이거는 의무가 연결된 건 일반 이동 사유, 의무가 없는 것 이게 특수한 이동 사유. 요걸 오늘 정리할 겁니다. 근데 일반 이동 사유 지난번에 6가지 공부해서 어떤 거? 신규 등록 전환, 토지 분할, 그 다음에 합병, 지목 변경, 등록 말소. 이 6가지는 이미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하는 의미에서 정리만 하고 진행합니다. 자, 신규 등록은 책에선 어디 113페이지 이거 보면서 113페이지 이거 정리된 내용입니다. 자, 최초로 등록하는 거다. 개념은 즉 등록되지 않았던 토지를 처음으로 등록하는 걸 뭐라고 한다? 신규 등록. 어떻게 해서 처음으로 등록할까요? 없던 땅이 생겨야 돼. 어떻게 생길까? 바다를 막는 거. 이게 뭐야? 공유수면 매립. 즉 등록이 누락된 토지나 그 가로 안에 뭐라고 한다? 공유수면 매립지. 공유수면 매립지. 공유수면 프린트에 써놓으세요. 엉뚱 거 보고 있다가 또 나중에 하지 말고 뭐라고? 대상 토지는 공유수면 매립지. 자, 이런 토지 생겼으면 며칠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60일 이내. 신청 의무 60일에 신청해야 됩니다. 지번 부여 방법은 이미 앞에 다 공부했어요. 그럼 지역 측량 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까? 측량. 지역 측량은 토지 표시 사유 중 어떤 경우에 측량한다고 했지? 토지 표시 중? 토지 표시 관련된 거 6가지 중에서 자, 소재나 지번이나 지목을 결정할 때 이건 지역 측량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근데 어떤 거? 여기서 경계, 좌표, 그 다음에 면적 이거 결정할 때는 먼저 원칙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 지적 측량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요. 측량. 요 경계, 토지 표시 중에 경계, 좌표, 면적 결정할 땐 지적 측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 등록할 토지 생겼다. 없던 땅이 처음 생겼어. 경계, 좌표, 면적 어떻게 하느냐? 재봐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하면 재봐야 한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지적 측량합니다. 이딴 측량을 뭐라고 표현할까? 신규 등록 측량. 이렇게 지적 측량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측량, 지적 측량한다. 그 다음에 신규 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자, 나머지 토지 이동 사유는 다 이런 모든 토지 이동이 끝나면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했으므로 등기부도 따로 정리해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한다? 등기 촉탁. 등기를 개인이 신청할 땐 용어를 신청을 썼지만
소관청,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이런 관공서가 등기 신청할 때 뭐라고 쓴다 해서 용어를 등기 촉탁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등기 촉탁을 통해서 토지 표시를 대장과 등기만 일치시키는데 신규 등록할 때는 뭐가 없어요? 등기부 자체가 없어. 이때는 없기 때문에 일치할 장부가 없어. 그래서 유일하게 등기 촉탁하지 않는 건 오로지 뭐밖에 없다? 신규. 요것만 없어.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이거 하나 기억해야 돼. 해마다 나와요. 올해 나올까 안 나올까? 자, 답을 줘서 해마다 나온다 해서 올해 나와 안 나와? 예, 그러니까 신규 등록은 뭘 기억해야 된다?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촉탁해야 하네 이거. 등록전환, 분할합병, 지무병, 등록말소, 여기 특수한 이동사유소 축척 변경이나 등록상 정정에서 토지 표시를 정정했을 때, 그 다음에 뭐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하기 위한 특례 문제 이런 문제 나오면 모든 토지 등이 끝나면 다 등기 촉탁 절차 넘어가야 돼. 그러나 신규 등록만 뭐 하지 않는다?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야 돼요. 신규 등록 뭐 하지 않는다고요?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이건 신규 등록이 나오면 첫 번째로 떠올려야 될 항목이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꼭 기억할 거예요. 그 다음, 자, 신규 등록할 땐, 자, 등기부가 없다 했지? 애가 처음 출생해서 주민등본이 있어, 없어? 뭐, 똑같아. 토지를 처음 바다를 막았어. 그러면 처음으로 토지 표시를 측량을 통해서 등록하는 과정이니까 신규 등록할 땐 등기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등기가 만들어진 건 언제 만들어져요? 보존 등기를 해야 만들어져요. 등기 신청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면 등기가 또 안 돼. 그러나 지적공부 등록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국가가. 그래서 첫째적으로 의무를 부과해서 60일에 신청해라. 안 하면 국가가 직권 등록해버려요. 자, 그때 등기부가 없으니까 토지 대장을 만들려고 하면 소유자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돼요. 소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돼. 소유자 표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걸 증명해야 돼. 근데 등기부가 있으면 등기부가 기본이 되는데 신규 등록할 때는 뭐가 없다고? 등기부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소유권 증명서를 내야 이걸 등록해 주는데 소유권 증명서류 속에 뭐가 포함되지 않는다? 등기상 증명서를 제출한다면 다 틀려. 신규 등록 시는 등기상 증명서 낼 필요가 없어. 낼 수가 없는 거야. 애당초 등기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권 증명서류에 등기상 증명서를 낸다면 무조건 다 틀립니까? 등기상 증명서를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없어서 못 내는 거야. 아예 없어요. 기타 측량 성과도 낼까 안 낼까? 지적 측량은 반드시 합니다. 근데 측량 성과도를 내느냐고 물으면 그건 안 낸다고 해야 돼. 왜 안 내느냐? 원본을 소관청에서 가지고 있어 자기가. 이때는 신규 등 일반 이동 사유에서 측량 성과도 원본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 지역 소관청이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낼 필요는 없어요. 본인 소관청이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량 성과도 제출한다면 틀려 내지 않습니다. 이것만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114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 첨부 서류에 참고로 114페이지 첨부 서류에 소유권 증명서류 쭉 나오지? 여기에 등기상 증명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법원에 확정 판결이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등록 누락된 토지야. 아까 등록 누락된 토지는 누구 거라고 했죠? 국가. 그럼 국가 건데 내가 자기 앞으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하고 있어. 그러면 국가를 상대로 무엇을 해야 돼? 소송을 해서 소유권이 나한테 있으면 증명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뭘 가져와야 돼? 판결을 가져와야 돼요. 그 다음에 바다를 막았어요. 그럼 바다를 막았으면 소유권 언제 취득하는 거예요? 민법 187조 배웠죠? 민법 배웠어 안 배웠어? 이게 뭐예요 이게? 아, 이거 엄청나게 반드시 내볼 거예요. 이 앞에 어려우신 합격합니다. 이거. 법률 규정에 대한 물권변.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본 받으세요. 법률 규정에 대한 물권 변동이야. 186조는 뭐야 이거? 예? 법률 행위로 나 물권 변동. 이건 등기를 여기 법률 행위, 즉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로 했다. 이거 물권 행위라고 했죠. 물권 행위.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법률 행위 했으면 이것만 가지고 물권 변동이 안 되고 뭐 해야 된다 했지? 등기를 했을 때 물권 변동. 즉 공시 방법. 여기서 요 공시 방법인 등기를 구비했을 때 물권 변동이 생기는데 이 187조는 법률 규정에 따른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서 이것은 뭐예요? 법률 행위가 아니지. 뭐 사망, 즉 상속이나 공용징수인 수용, 판결, 형성 판결이라고 했죠.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했어.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 이게 지금 어디? 여기 규정 중에 기타 법률 규정에 따라서. 기타 법률 규정이 뭐예요 이게? 공유수면 매립법이에요. 기타 법률 규정이 굉장히 많아요. 이 기타 법률 규정은 넓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법률 규정은 성문법뿐만 아니라 관습법도 포함되고 판례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여기는. 그래서
건물 신축은 판례가 인정해 주는 것이고, 바다를 막았을 땐 공유수면 매립법이 있어요. 이런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 등기 없이 취득해서 등기 없이 언제 취득한 거예요? 예? 매립 준공이 끝나면. 준공 떨어지면 취득한 거예요. 건물 신축해서 언제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준공 떨어지면 그 똑같아요. 판례가 건물 신축했을 때 소유권 언제 취득하냐? 등기 없이 취득한 거죠. 건물이 준공이 딱 떨어지면, 즉 그래서 준공됐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뭐냐? 공유수면 매립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 이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이라는 것은 바다를 막았을 때 소유권 증명 서류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관계 법령, 기타 관계 법령에, 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이 증명된 서류가 있으면 가지고 오라는 것이고, 그 다음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당의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할 때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가 있어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 자,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앞으로 등록하려고 그래. 그러면 원래 국가 토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국가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요. 그러면 이걸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돌려놓으려면 그 국가 재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전부 다 무슨 서류다? 이게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야. 소유권 증명 서류. 여기에 뭐가 안 들어갔다?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소유권 증명 서류에 뭐가 들어갈 수 없다고? 등기부 내용이 들어가면 다 틀려요. 요것만 주의하면 돼요. 신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뭐라고 할까?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요거하고 소유권 증명 서류에 등기부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 지금 여기 증명 서류 보니까 뭐가 나왔어? 확정 판결.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 준공검사 확인증 4번, 관계 법령에 따라 소유권 증명서류, 기획재정부 장관 협의한 문서, 이게 전부 다 뭐다? 소유권 증명서류야. 여기에 등기부란 내용을 쓰면 무조건 틀립니다. 알았죠? 자, 요거만 하면 다 됩니다. 그럼 등록전환 115페이지. 등록전환 기본 개념은 이미 용어정에 다 했지? 뭐라고? 임토. 지금 3, 4월 달에 오신 분 1, 2월 달 했던 거 이거 한번 보셔야. 제가 조금 빨리 나간 이유는 여기는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3, 4월에 오신 분 있으니까 점검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월 달 했던 걸 보셔야 돼. 4번에 끝내려면 방법이 없어요. 이거 다 하면은 하세월이요. 그러니까 자, 임토 이게 뭐야?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장 지적도를 옮겨 등록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등록 전환. 누가 등록 전환이 뭐 했더니 등록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럼 뭐야? 땡. 또 1년 더 공부하는 거야. 등록 전환 뭐라고?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더 이용가치가 있을까? 토지대장에 등록한 토지가 이용가치가 있을까? 당연히 토지 이용가치는 더 증가되는 거예요. 토지를 뭔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한 겁니다. 이 주변에 저 산들 있지? 저 주변에 산들 보여? 장군산 뭐 이런 거 있던데 보니까. 예, 그건 토지는 어디에 등록됐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됐어. 근데 그거를 토지대장에 등록하려면 관계법령에 따라 거기를 아파트 부지로 만들었던가. 그럼 이제 더 이상 임야대장에 등록할 토지가 아니야. 그럼 이게 토지대장에 옮겨 등록해.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한다? 등록 전환. 등록 전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러면 등록 전환하면 첫째, 등록 전환에서 다 의무는 다 60일로 넘어가는 게 여기 등록 말수만 빼놓고 60일 하겠죠. 그래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뭐 저기 산이 하나 있더라. 이게 관계 법령에 따라 여기 형질 변경해서 이렇게 평평하게 아파트 지으려고 바꿔버렸어. 무단은 못하지? 관계 법령, 산지관리법이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해서 이렇게 바꿔버리려고 그래. 이걸 뭐라고 한다? 등록 전환. 이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어디로 간다? 토지대장 지역도 옮겨 등록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목도 바뀌지? 임야. 이게 건물, 아파트 부지로 바뀌었어. 그럼 뭐가 돼? 대로 바뀌어야 되지. 지목 변경됐지만 여기 지목 변경이라고 하지 않는다 했지. 이걸 뭐라고 한다? 등록 전환. 이걸 등록 전환이라고 해. 그럼 등록 전환하다 보면 지목 변경 뭐가 생긴다? 이것은 부산물로 생긴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한다? 지목 변경이 수반된다. 지목 변경 부산물로 생겼다? 수반. 부수물, 부산. 수반된다라고 표현을 쓴 거예요. 지목 변경은 수반된다. 원칙적으로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게 원칙이야. 근데 예외,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예외 3가지 기억합니다. 그게 어디냐? 이런 책에서는 자, 116페이지 보세요. 책 116페이지면 맨 위에서 5번째, 4번째 줄에 보면 원칙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게 원칙이다. 그렇지만 예외,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거 3가지 나왔지? 별표해놓고 기억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돼 계속 존치하는 게 불합리하다. 두 번째, 사실상 형질 변경됐으나 지목 변경할 수 없다. 세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상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한다. 이렇게 세 가지, 이것은 법률에 규정된 내용이니까 꼭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 말고 또 어디 가면 사무처리 규정에 가면 소유자가 스스로 임야대장상 지목 그대로 해달라고 신청한 경우, 여러분이 임야가 좋아요, 대가 좋아요? 그런데 소유자가 나는 임야를 해주세요 신청했어. 그런데 굳이 안 돼, 대로 해야 돼, 억지로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지. 소유자 스스로 신청해도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시행령에 규정된 거 세 가지 기억해야 돼. 대부분의 토지가 또는 사실상 또는 도시관리계획상에 따라서 이런 말이 나오면 뒤에 어떤 표현이 나온다?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거니까 어떤 말을 찾아야 돼?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 지목 변경이 없이 뭐가 된다? 등록 전환되는 예외다. 등록 전환이 되는 예외다. 이걸 꼭 키워야 돼, 예외. 지금 없이 등록 전환의 경우 세 가지. 그래서 대부분의 토지가 사실상 도시관리계획상에 따라 이렇게 나오면 지목 변경 없이를 꼭 체크해야 된다는 얘기 뒤에. 그 다음에 지번 부여 방법은 신규등록 등록조항 똑같아요. 인접시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건 원칙이고 반드시 지역 측량합니다. 지목 변경이 수반되건 안 되건 간에 무조건 측량을 실시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등록 전환 측량. 반드시 실시한다 했어요. 측량한다. 측량 결과 면적이 오차가 생기면 어떡하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면적이 계산해 봤더니 1000제곱미터야. 그랬더니 여기서 계산해 보니까 정밀하게 보니까 998제곱미터야.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왜냐면 이 임야도 이쪽에서는 축척이 6000배를 작성합니다. 여기서는 만약에 500분의 1이나 1200분의 1 같이 정밀하게 이렇게 축척이 크게 바뀐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정밀도가 높아지지. 그러면 오차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면적 오차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 면적 오차는 크게 나오면 우선 여기서는 등록 전환 시 면적 오차, 분할 시 오차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여기 축척 변경 시 오차 정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문제돼요. 면적 오차 생겼을 때 여기 등록 전환은 오차가 허용 오차 범위 이내에 있느냐, 허용 오차 범위를 초과하느냐, 허용 오차 범위를 초과하느냐에 따라서 정리하는 방법이 달라.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 들어가 있을 때와 이걸 벗어났을 때 처리하는 방법을 기억해 줘야 됩니다. 출제 자주 됩니다. 등록 전환 시 허용 오차 범위 이내에 들어가 있으면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전환 면적으로 결정을 해라.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여기서 등록 전환될 면적이 뭐냐? 등록 전환 측량을 통해서 산출한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허용오차 범위 초과, 이게 범위 이내에 있는 게 초과해버리면 어떡하냐? 초과하면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정정해야 돼. 여기 직권으로 임야대장, 임야도를 정정한 다음에 등록 전환시킨다. 허용오차 범위 초과하면 어떡한다고? 직권정정.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때 어떡한다고?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해라. 이거 거기다 써놓으세요. 3페이지다. 그대로. 자, 3페이지 보라는데 엉뚱한데 아직 뭐 찾고 있어. 자, 그 내용을 여러분들 모르면 116페이지에 책에서 꼭 보면서 처리하세요. 처리 절차 5번에 보면 양가로 5번 처리 절차 나오지? 거기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네 번째 줄을 보면 오차 형벌 초과할 때는 직권정정, 오차 형벌 초과하지 않은 것, 즉 이내일 때는 뭐라고 썼어요? 면적 정정 없이 새로이 측량 경기. 이게 바로 이제 이게 지금 표시를 그냥 그 얘기는 같은 얘기인데 조문을 그대로 알아둬야 되고,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 결정해라.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렇게 하면 실제 지문이 이건 조문 내용은 이 말은 맞지만 조문 내용은 이렇게 나왔어. 등록 전환되면 이게 새로이 측량 면적이야. 요대로 알아둬야 돼. 요대로. 용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출제 시험에서. 잠깐.
그대로 알아두시고 참고로 예, 여러분 책 83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책에서 혹시 조문이 이제 언급된 게 83페이지 언급이 되어 있어요. 83페이지 면적오차 정리하는 방법 거기 1번 보세요. 등록 정한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정한 면적 차이가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어떻게 한다?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정한 면적 이렇게 조문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 초과할 때는 어떻게 한다? 임야대장 임야돌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렇게. 거기 토지 분할할 때 이것도 여기 나중에 분할해서 똑같이 나와. 분할할 때도 오차가 여기서도 허용 오차 범위 이내일 때 초과할 때 다릅니다. 분할할 때 이때는 어떻게 한다? 참고로 분할할 때 오차 정리는 허용 오차 범위 이내일 때는 오차를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나눈다. 안분한다 했지. 안분. 요 안분한다는 말을 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 면적 비율대로 면적에 따라 나눠준다. 배분한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 다음 허용차범위 이익을 초과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분할의 경우 이때 초과할 때는 지적공부상 경계나 면적을 정정한다. 이때 지적공부를 정정하는데 지적공부상 경계나 면적을 정정하는데 이때 지적공부는 분할 전 지적공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분할 전 지적공부를 정정한다. 이렇게 됩니다. 거기서 그 밑에 아마 다 설명이 됐을 거예요. 자, 분할의 경우 허용범위 이내일 때는 오차를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에 따라 안분하는데 이게 바로 조문 내용도 이렇게 됐어요.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나눈다. 요새 이렇게 요 내용대로 알아둬야 돼요. 요걸 우리가 안분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한번 다 정리해 줄 겁니다. 면적 오차 정리하는 방법. 초과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지적공부상 경계나 면적을 정정하는데 이때 지적공부는 분할 전 지적공부를 말한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분할의 경우는 다시 그래서 지금 방금 봤던 내용이 116페이지를 정리해 준 거고요. 117페이지 거기 최근 기출문제를 보면 그 4번에 등록 정한 시 오차 틀린 거 최근에 이렇게 나와서 또 등록 정한에 따른 면적 정할 때 지문 4번 보세요. 임야대장 면적과 등록 정한될 면적 차이가 오차 허용범위 이내일 때는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 정한 면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지금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살짝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 그 다음 분할의 경우는 여러분들 책에서 118페이지 자, 분할과 합병 공통점 두 가지가 있어요. 분할 합병 원칙은 의무가 없다. 둘 다 예외적으로 의무가 나와. 그래서 분할의 경우 특히 의무가 있는 걸 주의해야 돼. 의무가 있는 거. 그럼 거기 분할 보면 자,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 등을 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거나 또는 일필지 얼마가 거기 일필지 일부의 용도가 바뀌었다.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용도 바뀌었을 때 분할해야 됩니다. 그다음 하나 더 추가된 게 토지 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 토지 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이건 추가된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 종래 없던 걸 추가된 거니까 알아두시고 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을 때 분할 사유. 자, 거기 신청 기간 원칙은 의무가 없어. 그래서 임의적이라고 쓴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60일 이내 분할 신청하는 경우 언제냐? 일필지 얼마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바뀌었을 때 이때는 분할 신청 의무가 있어요. 이때는 궁극적인 것은 지목 변경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 분할 신청서하고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내라. 분할 신청서와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내라. 언제? 의무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분할 신청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프린트물 잘 보세요. 요 내용이 책에서는 어디에 나온 거냐? 자, 118페이지에 나온 거예요. 118페이지에 거기 분할 대상 토지 4가지 언급되어 있고 분할 신청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자, 4번처럼 저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용도가 바뀌었을 때 이때는 60일 분할 신청해야 된다. 의무가 있어. 이때 지목 변경 신청서 이것도 함께 내야 돼. 지목 변경. 궁극적으로 지목 변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할을 위한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을 위해서 분할했기 때문에 분할 신청서와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지번 부여 방법 앞에서 다 되어 있고 반드시 지역 측량 즉 분할 측량해야 됩니다. 이때 면적 오차 정리 방금 얘기했지. 허용 오차 범위 이내일 땐 뭐라고?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나눈다. 이대로 알아줘. 조문 그대로. 허용 범위 이내일 땐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 나눈다.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나눈다라고 써주고
그 다음 허용범위 초과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이거 지적공부상 경계라면 정정. 지적공부를 정정한다. 이때 지적공부는 분할 전 지적공부를 말한다. 지적공부를 정정하는데 이때 분할 전 지적공부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조문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문 그대로. 다음 넘어가서 합병 봅니다. 책에서는 120페이지입니다. 합병의 개념은 두 필지 이상을 몇 필지로 만드는 거다?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걸 우리가 합병이라고 했어요. 합병하다 보면, 자, 합병 후엔 반드시 몇 필지가 될까요? 그러니까 한 필지가 돼. 합병했는데 한 필지가 안 됐으면 합병 개념 자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다 보면, 자, 합치는 건데, 합병에서, 예를 들어서 두 필지가 있다. 이걸 한 필지로 합쳐버렸어. 이게 합병이에요. 자, 4개를 합쳤든 10개를 합쳤든 합병은 반드시 한 필지가 돼야 돼요. 한 필지. 이것을 토지 합병이라고 합니다. 지적에선 합병, 등계선 합필 등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합필 등기. 자, 그러면 만약 10번지 A 소유 토지가 두 필지가 있어요. 이거 500제곱미터 지목대 합쳤어. 이거 얼마가 될까 면적? 지번부터 결정해봐. 토지 지번은 10번지. 왜? 선순위 지번이니까. 면적은 합산 처리. 1000제곱미터. 소유자는 변동이 없지? 토지 표시 이동이, 토지 이동이나 토지 표시를 바꾸는 거니까. 소유자는 변동이 없고 그대로. 그럼 이렇게 바뀔 때 측량했어 안 했어 지금? 지적 측량하지 않았지? 그래서 토지 표시는 새로 결정했어요. 여기서 면적도 새로 결정됐고 경계도 새로 결정됐지만 지적 측량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경계 이것만 지워주고 이 면적은 서로 더해준 거예요. 합산 처리. 토지 표시 결정 방법, 요 필요 없는 중복된 부분 없애버렸고. 그 다음에 면적은 합산 처리함으로 뭐 하지 않는다? 지적 측량하지 않는다. 시험에 단골. 자, 합병은 뭐 하지 않는다고? 지적 측량하지 않아. 그럼 토지 표시를 새로 결정했어? 아니면 그냥 뒀어요? 토지 표시 새로 결정하였다? 그대로 뒀다? 자, 토지 표시가 뭐예요, 지금? 다시. 토지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뭐 좌표 이런 거지? 순서상 6개를 토지 표시라고 했어. 지번 새로 결정했어 안 했어? 이거 합쳐서 뭐가 됐어? 새로 결정했지? 합병 지번 결정 방법. 선순위 지번. 본번 중 선순위 우선 얘기했죠. 그 다음 경계 10번지 요거 있었는데 합병 후 10번지 이게 됐지? 새로 결정했어 안 했어? 했지. 면적 합병 전 10번지는 500 있는데 합병 10번지 얼마야? 3000이지. 경계점 요 경계값 새로 결정했지? 그럼 토지 표시 다 새로 결정했어 안 했어? 했어. 새로 결정하려면 원래 경계 좌표 면적은 지적 측량하지만 이건 측량하지 않고도 면적 알아냈지? 경계도 다 결정해버렸죠? 그래서 합병의 경우는 지적 측량하지 않는데 무엇을 새로 했지만 토지 표시를 새로 결정했지만 지적 측량하지 않는다가 중요한 거예요. 알았죠? 네. 그리고 합병의 경우는 반드시 합병 후에 몇 필지가 됐어? 합병 후에 한 필지가 됐다는 거예요. 합병 전에는 두 필지 이상이던 것이 합병 한 필지가 됐어. 그러면 합병 되려면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이게 뭐야? 1필지 성립 요건 앞에 다 얘기해줬지? 몇 가지가 있어? 6가지. 이게 뭐야 이게? 축, 소 등 얘기했죠? 지번 부여지역 갖고 집안이 연속되고 용도인 지목 갖고 축척 갖고 소유자 갖고 등기여부 갖고 1필 성립 요건 지난번에 다 했던 거예요. 이게 일치하면 돼. 그러면 합병 요건이라는 것은 이런데 합병을 제한한다. 합병할 수 없다라면 합병할 수 없는 거지. 못하는 거죠. 그럼 1필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합병할 수 없지. 지번 부여가 다르거나 집안이 연속되지 않았거나 지목이 다르거나 축척, 소유자, 등기부가 다르면 한 필지 못 만들어. 이게 바로 거꾸로 하면 제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여기 뭐가 있다? 권리관계 중에 합병이 되는 권리가 있고 안 되는 권리가 있어요. 되는 권리는 뭐냐? 3가지 기억하라고 했어요. 임차권, 창설적 공동저당, 용익물권. 용익물권이 뭐라고 했어요? 이게 임차항용할 때. 용익물권은 지상권, 승역지 지역권, 전세권. 이 3가지 기억해 줍니다. 이건 부동산 일부 문제예요. 부동산 일부. 부동산 일부의 성립이 가능한 권리야 이거. 용익물권 부동산 일부에 가능하지? 그럼 왜 그렇게 일부의 문제가 나온다고 했어요? 요게 합병되면 요 부분은 만약 이 A 소유 토지가 2개 있었어요. 이걸 11번지 B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줬어. 그럼 합병 전에 11번지 한 필지 전부에 썼지.
그러니까 뭐 전부니까 지상권 설정하든 저당권 설정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 전부는. 근데 합병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합병 토지 오른쪽 반으로 줄어들었지. 이게 합병 토지 뭐야? 이게 일부가 되지. 부동산 일부에 성립된 권리가 뭐야? 용익물권이에요. 용익물권. 지상, 지역, 전세, 임차권 같은. 용익하는 권리.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일단 사용 수익하는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특정 일부에 성립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합병할 수 있어. 사실 만약에 저당권이었다면 어떻게 해? 즉 A가 B은행에 돈을 빌리고 11번지를 담보로 뒀어요. 한 필지 전부니까 합병 전에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 저당권 설정되어 있었어. 합병해보니까 부동산 일부가 돼버리지? 그럼 저당권 오른쪽만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오른쪽만 저당권은 우리 집 한 칸, 방 한 칸만 저당권 설정해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즉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이나 소유권 이전 같은 것은 부동산 특정 일부에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토지는 합병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임차권이나 용익물권은 용익하는 권리니까 부동산 일부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합병할 수 있어. 예외적으로 저당권 중에 요거 창설적 공동저당만 예외. 요 창설적 공동저당은 뭐라고 했어요? 창설적 공동저당은 등기 원인과 목적, 접수와 똑같은 거야. 처음부터 요 두 필지를 은행에다 담보로 제공했어. 저당권은 10번지, 11번 두 개의 저당권이 있었지만 등기 원인과 날짜, 접수번호가 똑같아. 두 개의 저당권이 있었단 말이야. 합병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한 필지 전부에 몇 개의 저당권이 있는 것 같아? 하나의 저당권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야. 그래서 창설적 공동저당만 예외적으로 합병이 허용된다. 예외적으로. 그래서 제가 기억하라고 했죠? 임창용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뭐 할 수 없다? 합병할 수가 없다. 기억하라고 했죠. 암기 임창용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 없다. 그러면 만약에 가압류 등기가 있어요. 합병할 수 있을까 없을까? 가압류가 있는 토지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자 여기에 자 보세요. 여기 가압류 있어 없어? 여기 가압류 있어 없어? 그럼 합병할 수 없다고 하면 된다니까. 여기 요것만 되는 거, 요것만 되는 거. 문제 나오면 임차권이나 창설적 공동저당, 용익물권, 창설적 공동저당이란 뭐야?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어디에? 전부에 등기 원인, 등기 목적, 접수번호가 똑같은 저당권을 뭐라고 한다? 창설적 공동저당으로 해. 물론 이 저당권엔 근저당도 포함되는 거예요. 물론 담보가 등기는 안 돼요. 창설적 공동저당 개념 속에는 저당권과 근저당권만 어떤 거? 등기 원인 목적 접수와 똑같은 저당권과 근저당권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표현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책에서는 어디냐? 221페이지에 보면 7번입니다. 거기 동그라미 7번. 나머지는 볼 필요 하나도 없어요. 뭐야? 1필 조건이 안 되는 것들이야. 나머지는 다. 이거 암기할 것도 아니에요. 책에서는 221페이지에 거기 동그라미 7번 별표 해놓고 7번 여러분들 뭐 지금 막 나가니까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아. 1, 2월 달에 했던 분들은 빨리 따라오야 되는데 별표 됐어요? 예, 확인 또 해야 되겠네. 요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어떤 거? 임창용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7번 보세요. 합병하는 토지 중 어느 한 토지의 다음의 등기 외자를 동그라미 치고 외. 이거 이외의 등기가 있을 때는 합병할 수 없다. 그럼 여기 있는 것만 뭐야? 합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게 소유권, 지상전세 임차권, 승역지역권, 디귿이 뭐다? 이게 창설적 공동저당. 합병한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 원인, 그 연월 접수번호 같은 저당권, 물론 근저당까지 포함된다 했지? 이런 걸 뭐라고? 창설적 공동저당. 창설적 공동저당. 소유권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소유자 등록 요건. 여기에 들어가면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요 임차권, 지상권, 승역지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뭐이고? 창설적 공동저당. 요것만이 합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됩니다. 그럼 요역지지역권 등기가 있어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요역지역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없잖아. 승역지역권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역진 부동산 여기 승역지지역권이면 합병 후 토지 오른쪽에 승역지역권 되죠. 근데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지 전부일 것이 요건이기 때문에 일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민법상 나중에 민법을 다 공부하면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합병에서는 특히 의무가 있는 것. 책에서는 120페이지에 대상 토지 중에 원칙적으로 임의 신청이라고 했지만 의무가 있는 게 있지. 의무. 이거 암기해야 된다고 했어요. 합병 의무. 첫째 뭐예요? 공동주택의 부지이거나 또는 지목이 공공용 토지. 지목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 11가지. 기억하라고 했죠?
11가지. 기억해 줘야 됩니다. 암기돼 이거 지금 물어봅니다. 공공용 토지로서 두 필 이상이 연접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목이 11가지. 그래서 이거 누구라 했죠? 도제하고 충청 사람 뭐라고 해서 하고 철수를 요새 철수가 유명합니다. 확장으로 공채했다. 김철수가 아니고 안철수가 유명하다 그랬지? 철수. 도제하고요. 누구? 철수를 확장으로 공채했다.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공원 채용용지. 이런 11가지 지목 합병 의무에는 지목 암기해야 돼. 누구? 도제하고요. 철수, 확장, 공채. 프린트면 다 있지? 자, 이런 게 지목 기억하라 했어요. 자, 공동주택 부지거나 도제하고요. 철수, 확장, 공채. 11가지 지목 암기해라. 그래서 그 프린트에 있듯이 합병의 경우 측량하지 않는다. 단순히 토지 이동조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측량하지 않는다는 꼭 기억하고 합병 제한사유 암기라고 해서 일필지 요건이 흠결이 있거나 지금 얘기한 여기 임창용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가 없다. 그 다음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은 책에서는 어디에 나와요? 책에서는 122페이지 보시면 등록된 지목을 바꿔 등록하는 것이다. 개념. 특별히 문제될 게 없어. 바꿔 등록하는 것이다. 그 다음 대상 토지를 보시면 대상 토지는 123페이지 맨 위에 있죠. 대상 토지 책에서는 같이 프린트물과 대조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빈칸에 채워넣는 게 여러분들 요령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걸 보면서 거기 대상 토지 보면 자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 형질 변경 공사 준공됐거나 토지 용도가 변경됐거나 건축물 용도가 변경된 경우 자 그럼 거기 그 합병 후에 체크하는 게 있죠? 합병 가능요. 뭐 지분이 다르다?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소유자 주소가 다르게 표기돼서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 소유자 동의라는 건 지분까지 같다는 걸 의미한다 했지? 일필지 요건 중 소유자가 같다. 이건 공유 토지 지분까지 같아. 소유자 동일입니다. 그래서 지분이 다르게 표시됐거나 소유자 주소가 다르게 표시됐으면 합병할 수 없어요. 다 일치돼야 돼 이게. 자 지목 변경에서 거기 토지 용도 변경 들어가지만 또 하나 뭐가 문제된다고 지금? 건축물 용도 변경. 그 프린트물에 건축물 용도 변경 써놓으시고 건축물 용도 변경. 그 다음 더 특이한 게 세 번 그 마지막에 나온 거예요. 도시개발사업 공사의 경우에 원활한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전 즉 도시개발사업 등 공사 준공전 무엇을 했을 때 합병 신청. 도시개발사업 공사 준공전 합병 신청한 거 이게 뭐다? 여기 지목 변경 사유. 도시개발사업 공사의 경우에 공사 준공 전에 미리 지번도 미리 부여할 수 있고 또 지목도 미리 바꿀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때 도시개발사업 공사 준공전 합병 신청한 경우는 무슨 사유라고 지금? 지목 변경 사유. 지목 변경 사유. 조심해야 돼요. 60일에 신청해야 됩니다. 지목 변경은 지역 측량 안 하는 겁니다. 즉 측량과 무관하지. 용도 바꾼 거니까 지역 측량하지 않는다. 단순 토지 이동조사만 한다. 이동조사만 한다. 그리고 지목 변경 신청했더니 반려 거부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행정소송이 대상이 된다. 즉 이건 이거 행정소송을 다른 말로 항고소송이라고 그러고요. 항고소송 내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판례에 지금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목은 예를 들어서 임야를 예를 들어서 좀 더 묘지나 뭐 이런 거로 바꿔달라고 신청할까? 아니면 또 이용가치가 높은 거로 신청하달까? 예. 여러분들 전을 또는 답을 대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신청이 일반적이지 대를 갖다 전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지목변경 신청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목변경 신청을 했을 때 더 이용가치가 높은 지목을 요구하면 토지 이용가치가 증가되면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소유자한테는 토지 가격이 올라가지 재산적 가치가 증가되죠. 그럼 이걸 거부하면 재산권이 침해된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다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다툴 수 없다고 했었어. 왜? 재량항이다. 공무원이 해주면 해준 대로 가만히 있어라. 지금은 어떻게? 가만히 있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다투라. 이게 바로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례가 바뀐 거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 등록말소는 등록된 토지가 어떻게 된다고 했지? 여러분 책에서는 어디? 124페이지 피시고 등록말소는 등록된 토지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바다로 바다. 하천이나 뭐로 했을 때 바다로 돼야 돼. 바다. 그럼 만약
등록된 토지가 하천부지로 되면 어떻게 돼? 강가에 가면 금강 하구에도 예를 들어서 폭우가 쏟아졌어. 그럼 저쪽 금강 하구에 가면 여기 전답들이 있어. 이게 다 이 하천부지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가 버리면 이게 옆에는 다 논들이 이쪽 들어가 버렸어. 하천부지가 어떻게 됐다? 이걸 포락돼 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지목 변경이죠. 하천로. 28개 지목 중에 하천 있죠? 예. 그러니까 하천 지목 변경은 이 답에서 하천 지목 변경하지 말소하지 않아. 여기 서해 바다가 있어. 이 바다로 들어가면 이게 말소해 버려. 여기가 육지가 이거만큼 바다로 들어가서 그럼 등록 말소해. 근데 하천부지 되면 뭐 한다? 지목 변경해야 돼. 지목 변경. 등록 말소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천부지로 오면 지목 변경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등록 말소 사유는 아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소유자한테 유리한데 등록 말소만 제일 불리하다 했지? 며칠 내라 해서 이것만 90일 이내. 한 달 동안 술 먹으라고 했어요. 30일. 그래서 등록 말소만 90일, 나머지 다 의무 60일 이내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등록 말소했더니 우연히 또 바다가 또 솟아 올라왔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회복 등록할 수가 있어. 근데 회복 등록은 의무기간이 있다 없다? 없어. 며칠 내에 하라 이런 규정도 없고. 왜 없다 했지?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법률이 생기지 않는 걸 할 수는 없지만 혹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회복된 경우 회복 등록 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고 90일 이내 이런 규정 없어요. 이게 지금 회복 등록 신청할 수 있다는 게 법적 근거가 있어요. 다른 과목으로 공부하다 보면요. 네. 이게 국유를 지고 말은 버린다고 되거든요. 이제 바다로 됐으니까. 바다로 되면 다시 올라와도 이게 회복 등이 한 수 없다고. 그거는 법률상 규정이 미비된 영역이다. 법은 모든 것을 다 일일이 열거하면서 다 규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판례에 따르면 알겠지? 포락되면 얘기 들으세요. 포락되면 소유권은 소멸하는 게 판례예요. 알았어요? 규정은 없어. 그냥 토지 표시 회복 등록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회복 등록할 수 있다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판례 현실적으로 판례에 따르면 이런 경우가 있다 있어 없다 없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닷가가 여기 있는데 100년 지났더니 하루에 모래알 하나씩 바다로 들어가는 거 침식돼가지고 100년 지났더니 요만큼 차이가 생겼어.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현재 면적 차이가 있어서 만약 여기 500제곱미터 이 토지를 490으로 좀 줄여놨어. 해봤더니 10제곱미터만큼 바다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요 토지가. 그러면 이거는 들어간 게 다시 솟아올 가능성은 물론 일본처럼 지각 변동이 엄청나게 생기고 지진 나고 태평양 지각이 막 뒤집어 엎어지고 그러면 올라올 수 있겠지.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그런 게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다만 이렇게 되면 이 토지는 어떻게 되느냐? 소유권 소멸하는 거야. 판례에 따르면. 포락돼 버리면 바다로 들어갔을 때 소유권 소멸하는 거예요. 권리가 소멸했으니까 누가 소유자 피해 본 거지? 누구도 이거 보상할 수 없어. 바다로 되면 이거는. 국가 보상해 주는 규정도 없고요. 다만 지적에서는 회복 등록할 수 있다 이 규정만 나와요. 말소 당시 자료를 토대해서 회복 등록할 수 있다. 소유권이 회복된다 이런 말 없고 토지 표시를 어떻게 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며칠 내에 하라는 규정도 없고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근거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회복 등록 신청 의무기간 규정이 없다 해서 말소만 90일 이내입니다. 자, 이 절차는 제일 먼저 토지 소유자한테 지적 소관청에 뭐 한다? 말소 통지부터 해야 돼. 통지 안 하고 직접 직권 말소 못 합니다. 통지에서 소유자한테 90일 내 신청할 의무를 먼저 줍니다. 그럼 소유자가 90일 내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직권을 말소해버려. 이때 모든 토지의 경우에 비용이 생기면 전부 다 직권을 실시하면 그걸 소유자한테 징수하는데 등록 말소는 소유자한테 불리한 거라 했죠? 자, 소유자 지금 슬퍼서 울고 앉아있어요. 한 달 동안 술 먹어도 안 풀려. 그 사람한테 측량 비용 몇백만 원 내라면 되겠어? 안 내지? 그러니까 등록 말소에 대해서는 일체의 비용 징수 안 해. 측량 비용이든 지역공무 정리 수수료든 일체 비용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언제? 등록 말소. 소유자 지금 슬프다 기쁘다? 굉장히 슬픈 사람이야. 그냥 돈 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일체 비용 징수하지 않는다. 알았어요? 딱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 등록 말소하면 그 정리 경과를 직권을 말소해버렸어.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 소유자한테. 또 누구한테 알려줘야겠지? 해당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에 이걸 통지해줘야 돼. 토지 소유자 및 동시에 이런 얘기해. 여기 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했지? 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에 통지해주라. 어디 알려주라고? 공유수면관리청.
자, 바다로 들어가서 뭐가 늘어난 거야? 바다가 늘어났으니까 공유수면 관리하는 관청에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토지는 줄어들었으니까 소유자한테 알려줘야 되고, 바다는 늘어났으니까 공유수면 관청에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알려준다, 행정 무슨 뭐 장관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공유수면 관청. 이렇게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직권 말소했을 때 그것을 토지 소유자 및 공유수면 관청에 통지해줘라. 이 내용이, 그리고 토지 일부가 바다로 가면 반드시 뭐한다? 지역 측량을 실시한다 했죠? 이런 내용들이 등록 말소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내용들이에요. 참고로 126페이지 그 지문 5번 보세요. 자, 틀린 건데, 바다로 되어 말소인 토지가 지형이 변화되고 다시 토지가 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내에 토지 회복 등록 신청할 수 있다. 회복 등록은 신청 기간 의무가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그리고 말소도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가 아니죠? 예? 이거 사유가 언제 생겼을까? 등록 말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모래알 하나씩 100년 동안 들어갔어. 사유 발생한 날이 언제야? 100년 동안 하루에 하나씩 들어갔어. 사유 발생한 날 알아요, 몰라? 모르니까 등록 말소 언제부터 기산해야 돼? 말소 통지 받은 날로부터 해야 돼. 알았어요? 사유 발생한 날이 아니고 원래 말소도 언제부터라고?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네. 기산일이 90일도 통지 받은 날로부터 따진다는 거 주의해야 돼요. 이거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에 등록 말소 신청한다면 또 틀려. 90일 이내 말소 신청도 언제부터라고? 말소 통지 받은 날부터 따져야지. 사유 발생한 날 알 수가 없어. 지금 언제부터 바다로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어. 알았어요? 그 내용을 정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도표 정리해 준 거, 이건 1, 2월 달 했던 거 간단히 점검해 준 거예요. 이거 또 1시간 또 잡아먹었어. 여러분들 이건 원래 이거를 전부 다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3월 달 오신 분들이 있어서 한번 정리 간단하게 해준 겁니다. 알았죠? 여기 정도만 알면 시험 문제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다시 이제 축척 변경부터 들어갑니다. 이건 이제 안 했던 거니까 좀 복잡해요.